초피나무는 향신료의 일종으로 제피, 지피, 젠피, 조피, 남추, 촉초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시치원 페퍼라고 하는데 스천 후추라는 뜻이다. 초피나무는 모헌자나무목 운향과 초피나무 속 낙엽관목이다. 원산지가 중국 쓰촨 지방이기 때문에 촉에서 온 향신료라는 뜻으로 촉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에서 화자오라고 부르며 초피나무 자체는 일본 화자오라고 부른다. 산초와는 친척으로 열매만 보면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그놈이 그놈 같을 정도. 일본에서는 초피를 산초라 부르기 때문에 더욱 혼동된다. 산초는 기름을 만들 수 있지만 초피는 직접적으로 짠해서 기름을 만들 수 없다. 초피 기름은 다른 종류의 기름에 초피를 첨가해 끓여 만든다. 산초와 초피는 가시가 마주 났는지 아닌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초피의 맛은 얼얼한 맛이다. 하이드록시 알파 산쇼올이 주요 요소이다. 맛은 비누맛이 난다고 처음 먹거나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 그럴 정도지만 보통 얼얼한 맛이라고 한다. 실제로 좀 많이 뿌린 음식을 먹다 보면 입술이나 혀, 입천장을 비롯한 입안 여기저기가 저리고 얼얼한 걸 느낄 수 있다. 사천 요리에 특히 많이 들어가는 향신료이다. 이름에 마라라고 붙은 요리는 초피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물론 마라탕에도 초피가 많이 들어간다. 마라탕 특유의 얼얼한 맛과 독특한 풍미를 내주는 재료가 바로 초피이다. 중국 마라탕의 특징은 초피의 얼얼한 맛이 강하다. 식재료 고유의 맛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국물은 기름이 많고 느끼하다. 한국 마라탕의 특징은 초피의 얼얼한 맛을 어느 정도 순화했다.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렸다. 주로 고기, 야채, 면 등을 사용한다. 국물은 육수가 많고 깔끔하다. 한국에서의 초피 사용 방법은 과거의 고추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초피로 김치의 맛을 내기도 하였다. 지리산 근방 지역에서는 김장 김치에 초피를 넣기도 한다. 경상도에서는 배추김치, 부추김치, 삭힌 콩잎 장아찌 등에 초피를 넣는다. 추어탕, 매운탕, 제피지 등에도 사용된다. 초피는 얼얼한 맛을 내는 향신료로 중국 쓰촨 지방이 원산지이다. 한국에서는 과거의 고추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중국 마라탕은 초피의 얼얼한 맛이 강하고 식재료 고유의 맛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 마라탕은 초피의 얼얼한 맛을 어느 정도 순화하여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경상도 추어탕이나 매기 매운탕과 같이 민물고기 요리에도 이용할 정도이다. 경남에서는 추어탕이나 매운탕에 초피를 넣을 뿐만 아니라 향이 강한 들깨의 배추향도 첨가해서 먹는다. 심지어 제피 잎을 고추장에 버무려 제피지를 담가 먹기도 한다. 제피에 쏘는 맛과 고추장 맛이 어울려 특이한 맛이 일품이다. 초피와 후추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 씨알 크기, 쓰이는 부위, 가루의 향, 식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초피는 얼얼한 맛이 강한 반면 후추는 매운맛이 강하다. 초피는 씨알이 작지만 후추는 씨알이 크다. 초피는 열매 껍질과 가지를 사용하지만 후추는 씨앗을 사용. 초피 가루는 특유의 얼얼한 향이 나지만 후추 가루는 매운맛이 강한 향이. 초피는 씨앗 자체는 식감이 좋지 않지만 가루로 만들면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후추는 씨앗 자체도 식감이 좋다. 초피와 산초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생물학적으로도 가까운 사이 하지만 같은 식물은 아니다. 초피는 모헌자나무목 운향과 초피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산초는 모헌자나무목 운향과 산초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 일본에서는 초피를 산초라고 부르기 때문에 초피와 산초가 혼동되기도 하지만 중국의 화자오, 한국의 초피, 일본의 산초는 모두 같은 식물. 초피는 중국 쓰촨 지방이 원산지인 향신료로 얼얼한 맛이 특징. 한국에서는 과거의 고추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초피와 산초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생물학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이지만 같은 식물은 아니다. 초피는 모헌자나무목 운향과 초피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산초는 모헌자나무목 운향과 산초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 한국에서는 초피를 산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초피를 산초라고 부르기 때문 일본에서는 산초를 거의 먹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식용식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용할 수 없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유사종의 계자를 붙이는 경우가 흔하다. 초피의 특징. 얼얼한 맛귤, 레몬과 같은 운향과에 속하기 때문에 상큼한 향이 난다. 국산 초피는 신맛이 강하고 중국산은 덜하다. 지리산에서 키운 초피가 가장 신맛이 강하다. 열매와 잎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초피의 효능. 음식의 비린내를 잡아준다. 소화를 촉진한다.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는다.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초피의 사용. 김장, 김치, 배추김치, 부추김치, 삭힌 콩잎 장아찌, 추어탕, 매운탕. 초피는 최근 마라탕의 인기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1kg당 52,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초피는 예로부터 한국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초피와 잎으로 고기를 잡은 기록이 2번에 걸쳐 등장한다. 초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향신료이며
얼얼한 맛이 특징. 열매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추어탕, 매운탕, 김장, 김치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 일본은 산쇼, 제피 등으로 불리며 추어탕, 매운탕, 튀김, 과자 등에 사용. 중국은 화자오 등으로 불리며 마라탕, 허거, 탕수육 등에 사용한다. 초피와 산초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생물학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이지만 다른 식물로. 초피는 무원자나무목 운향과 초피나무 속에 속하고, 산초는 무원자나무목 운향과 산초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이며, 초피는 열매 껍질을 사용하고, 산초는 열매의 씨에서 기름을 짜내 사용한다. 초피의 효능은 음식의 비린내를 없애며 소화를 촉진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마라탕의 인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화장품과 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피의 특징은 얼얼한 맛이 나며 시트러스 계열의 신맛도 난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까지 김치의 매운맛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마라탕의 인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라탕의 인기로 인해 초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과 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초피가 세계적인 향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얼얼한 맛과 톡 쏘는 향 음식에 맛을 나게 하고 잡냄새를 없애며 한방에서 해독, 구충, 진동, 건의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추어탕, 매운탕 등 다양한 음식에 향신료로 사용. 김치를 담글 때 산패 방지 효과. 어린 잎은 나물이나 장아찌로 식용. 열매 및 열매 껍질은 약용 또는 향신료로 사용. 소화를 촉진하고 속을 따뜻하게 기운을 북돋우고 체온을 높이고 모기를 쫓고 물고기를 잡는 데도 사용.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김치의 매운맛을 내는데 사용 1500년 전에 쓰여진 농사책 제민요술의 향신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최근 마라탕의 인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화장품과 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한국의 초피가 세계적인 향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초피와 산초를 같은 것인 줄 알고 혼용해서 쓰기 시작했다. 초피와 산초의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초피를 산쇼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초피의 명칭에 혼란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암수가 다른 그루이며 꽃은 5월에 연한 황색으로 개화해 9월에 붉은색 열매로 익어서 검은 종자가 튀어나온다. 잎에 방향성 기름샘이 있어 강한 향기가 있다. 산초나무와 다른 점은 가시가 마주 달리는 것이 다르다. 경상도에서는 제피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열매의 껍질을 제피라고 불렀고 시골에서는 고초라고 부르기도 했다. 경상도에서는 추어탕을 끓일 때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초피가루를 사용한다. 매콤한 맛과 톡 쏘는 향이 특징인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한방에서는 열매의 껍질을 치한 겁입회사 골통 등의 증상의 치료제로 사용하고 회충의 구충제로도 이용한다. 민간에서는 가지를 달인 물에 찹쌀을 넣고 죽을 끓여 이것을 동상부에 붙여서 치료한다. 제주도를 비롯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며 대나무가 자라는 곳이면 어디서나 잘 자란다. 초피나무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나 찬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수확이 적어지며 뿌리가 땅속에 얕게 내리므로 적당히 물기가 있는 땅이 좋으며 심은 지 3년째부터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초피를 재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지리산 부근에서 나는 초피가 향기가 제일 강하고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꼽고 있다. 초피나무는 한방에서 해독, 구충, 진통, 건이제, 장대사 촉진제, 허약 체질 개선제, 염증 치료제, 급성 이질, 장염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 초피는 성질이 뜨거움으로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내리며 양기를 돕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등의 양리 효과가 있다. 또한 허약한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데 매우 탁월한 효험을 보이며 방향성 향신료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다. 초피나무 열매의 껍질에는 디펜텐, 시트로넬랄, 기라니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유가 함유되어 있고 열매에는 신미성분, 특수성분, 마비성분인 크산톡신상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초피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들어있다. 초피나무는 꽃, 열매, 잎, 숲이, 목재 등 모든 부위를 조미료, 향신료, 한방제 등으로 이용한다. 6, 7월경에 미숙 열매를 채취하여 소금에 절인 것을 염장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품으로 매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나무 껍질은 음식물에 매운맛이나 향기를 주는 조미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초피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추어탕은 상상할 수도 없다. 초피는 김치를 덜 시게 하고 김밥에 초피를 약간 넣으면 김밥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초피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초피의 특별한 효능을 발전 증진시켜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양리작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초피를 설명드립니다. 이상은 건강을 전하는 건강전도사 전도인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나날 되세요.